위자료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 그 돈으로 밀린 빚이나 갚고. 남의 집 기생하듯 붙어 살 생각은 접어. 너 같은 거지랑은 다시는 엮이기 싫으니까. 법원 앞 시어머니 문명자가 며느리에게 마지막까지 막말을 내뱉습니다. 남편 장도연은 속이 시원한 듯 그 자리를 얼른 피하고 며느리는 마지못해 듣고 있습니다. 30분 뒤 우리 새 출발을 위하여. 도망치듯 도착한 곳엔 한 젊은 여자가 있었고 그녀와 활짝 웃으며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 시각 수년간 참고 산 며느리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실장님, 인재 진행하세요. 이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가정법원 계단 위 한 여자가 이혼 서류를 꼭 쥔 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33세 한서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3년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서윤의 머릿속에는 결혼식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에게 남편이 했던 말이었죠. 평생 지킬게, 서윤아. 우리 행복하자. 그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결혼 후 단 1년 만에 그 다정함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2년이 지나자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법원 출구가 보이기 직전 남편 장도연이 마지막으로 다가왔었습니다. 38배 그는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비웃듯 말했었죠. 합의금 더 줄게, 서윤아. 그러니까 조용히 끝내.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협박이 섞인 제안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자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착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저 그를 한번 쳐다본 뒤 차갑게 대답했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도연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서윤은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와 나눌 말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서윤이 법원 계단을 다 내려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도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모여있는 쪽을 향해 일부러 크게 외쳤습니다. 위자료 받았으면 빚부터 갚아. 너 그거 돌려막기로 살잖아. 다들 보세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 돈을 얼마나 축냈는지.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 법원 직원들, 심지어 다른 소송 당사자들까지도 무슨 일인가 싶어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어디선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어머니 62의 문명자가 옆에서 가세했습니다.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던졌습니다. 궁상은 얼굴에서 난다니까. 거짓티 좀 지우고 살아. 쯧쯧.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명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치 자신이 큰 피해를 본 사람인 양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아는 사람에게 집안 잘못 만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방청객 몇몇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의 새 연인인 최아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4세 그녀는 피부과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SNS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죠. 하리는 휴대폰을 들어 서윤을 향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줌을 당겨 서윤의 표정을 클로즈업하더니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런 표정 캡처하면 댓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제 채널에 올릴게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센스 있어. 그렇게 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서윤은 그들을 향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그들이 원하는 거였으니까요. 오히려 그게 빌미가 될 뿐이었습니다. 대신 서윤은 계단에서 천천히 한 걸음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심만이 담겨 있었죠. 마치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명자가 정말로 선을 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애를 낳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 집안에 내 핏줄 같은 건 없으니까. 알아들어? 넌 이제 남이야, 남.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법원 직원 한 명은 저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고 작게 중얼거렸고 옆에 있던 방청객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이혼했어도 저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마치 승리라도 한 듯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하늘로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제 내 인생 시작이야. 드디어 자유다.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는 길가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리무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사에게 손짓하며 출발 준비해. 하고 소리쳤죠. 명자도 뒤따라가며 오늘 파티 준비는 다 됐지?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알림이 줄줄이 뜨고 있었습니다. 임원 결제 승인 대기 7건, 긴급 결제 요청 3건, 법인카드 사용 승인 대기. 서윤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네요. 때가 됐어요. 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켜고 그룹 자금 관리 앱을 실행했습니다. 평소 회사 실무를 도맡아 하던 그녀에게는 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관리 결제 한도 설정, 그리고 일시 정지.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서윤에게만 알려주신 비상 권한이었죠. 화면을 누르기 직전 서윤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윤아, 억울할 땐 흔들리지 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내가 지켜줄게.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망설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서윤은 화면의 법인카드 관리 탭을 눌렀고 이어서 전체 일시정지 버튼으로 바로 진입했습니다. 도연은 리무진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서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건 내 인생의 흠집이야. 이제 지워졌으니까 시원하다. 잘 살아봐, 혼자. 그 순간 서윤의 손가락이 화면을 꾹 눌렀습니다. 전체 결제 일시정지를 실행하시겠습니까? 확인. 화면의 로딩바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5%, 30%, 70%, 100%. 전체 법인카드 일시정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아버님이 일궈오신 것들 제가 꼭 지킬게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당한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리무진이 출발했고 도연과 명자 그리고 하리는 오늘 밤 호텔 파티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자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걸,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화려한 파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말이죠.
리무진이 법원을 떠나 도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병을 흔들며 웃었고 할인이 잔을 받쳐들었습니다. 자, 건배.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야.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할인도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오빠, 그나저나 오늘 파티 비용은 다 준비된 거죠? 제 브랜드 런칭이 걸려 있는 건데. 당연하지. 걱정 마. 회사 돈이 다 내 거니까. 조수석에 앉은 명자는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자랑하고 있었죠. 그래, 언니. 드디어 거지 같은 며느리 쫓아냈어.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할인이라고 방송도 나오는 원장님이 우리 며느리 될 거야. 집안도 괜찮고 말이야. 명자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내쫓은 것이 마치 큰 업적이라도 되는 양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도연의 비서가 탄 뒷차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연이 귀찮다는 듯 받았습니다. 왜?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네, 대표님. 급한 일입니다. VIP 라운지 결제가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카드 한도 넉넉한 거 알잖아. 그게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본사 골프장, 백화점, 심지어 운전기사님 주유까지 전부 결제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예. 계열사 전체에서 동시에 결제 실패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인이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야, 잠깐만. 야, 지금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법인카드가 전부 정지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도연이 소리를 지르자 명자도 전화를 끊고 급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법카가 멈췄대. 전부 다. 뭐? 그게 무슨... 누가 감히? 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 그년이 설마... 할인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회사 카드가 왜 멈춰요? 나 오늘 저녁에 중요한 행사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잠깐만, 내가 지금 확인해 볼게. 전산 오류일 거야. 도연은 허세를 부리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 대신 들려온 건 냉정한 기계 음성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도연이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같은 안내 멘트만 반복됐습니다. 서윤이 번호를 바꾼 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대체... 도연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회사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 지금 당장 법카 풀어. 무슨 일 있어도 당장 풀라고. 전화 너머 재무팀장의 목소리는 난처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제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뭐? 내가 재무팀장이잖아. 무슨 소리야? 법인카드 최종 관리 권한은 대표이사만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대표잖아. 등기부상으로는 한서윤 상무님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명자는 다급하게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로비스트, 제게 친구들에게요.
아, 이사님. 잠깐 작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금방 해결돼요. 네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상대방이 저 집 무슨 일 있나?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차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리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 돈이 진짜 있긴 한 거야? 같은 시각 서유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방울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사 자금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결제 시도 내역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150만 원, 골프장에서 300만 원,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800만 원. 모두 승인 거절 상태였습니다. 서유는 차분하게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파티 관련 결제 시도 로그 모두 캡처해서 보관해 주세요. 시간, 장소, 금액 전부요. 네, 대표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도영과 명자가 준비한 화려한 파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를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까지 가시나요? 집으로 가주세요. 천천히요. 서유는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네요. 리무진 안에서 도연은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었고 하리는 이미 자신의 핸드백을 확인하며 개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혹시 파티 비용 제가 개인 카드로 일단 결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린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까지는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화려한 파티장에서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특급 호텔 입구는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얼음 조각이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호텔 정문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장도연 대표 취임 축하 앤드 최할인 뷰티 브랜드 런칭 파티. 리무진이 도착하자 발레 파킹 직원이 달려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연이 내리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지 않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명자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지인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축하해요, 명자 씨. 그런데 며느리는 어디 있어요? 아, 그의 말씀이세요? 이혼했어요. 집안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그래서요. 대신 할인이라고 저기 보이죠? 방송도 나오는 피부과 원장님이에요. 우리 며느리 될 애는 역시 달라야죠. 명자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을 깎아내리는 뒷담화를 퍼뜨리려는 의도였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집안이 중요하죠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리는 입구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우아한 자태였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분장실에서 매니저에게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니, 후원사 확정은 된 거예요? 오늘 행사 비용이 얼마인데? 하리는 매니저에게 걱정 마, 다 해결돼 하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도 불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만 버티면 돼. 오늘만 무사히 넘어가면 되는 거야.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화려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불빛, 테이블마다 놓인 고급 꽃장식, 그리고 웨이터들이 나르는 샴페인 잔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진짜 실권자예요? 제가 듣기론 실무는 전부 서윤 씨가 했다던데요. 그러게요. 이혼하자마자 이렇게 큰 파티를 하는 것도 좀. 쉿, 조용히 해요. 들리겠어요. 도연은 연단으로 올라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자신감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파티 비용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명자는 호텔 지배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지배인, 메뉴 좀 업그레이드 해줘요. 캐비어, 트러플, 와인도 제일 비싼 걸로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인, 그러시면 비용이 상당히. 돈 걱정은 마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그냥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해요. 명자는 손을 휘저으며 지배인을 보냈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할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너 브랜드 살려주려고 이렇게 파티 크게 준비한 거야. 기자들도 많이 왔잖아. 고마워요, 오빠. 근데 아까 그 전화는 다 해결된 거죠? 할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응, 그거. 그냥 전산 오류였어. 걱정 마. 하지만 할인은 속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진짜 있긴 한 거야? 설마 나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겠지? 시간이 흐르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 그리고 각종 진미들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하객들은 감탄하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호텔 지배인이 계산서를 들고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중간 정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관료와 식대 합쳐서 지금까지 4,500만 원입니다. 도연은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블랙카드였죠.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카드를 지배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처리해 주세요. 지배인이 카드를 받아들고 단말기로 향했습니다. 파티장 한쪽 구석에 설치된 CCTV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삑.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뭐, 기계 고장 아니에요? 다시 해봐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카드를 긁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삑. 경고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결제가 안 되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체면 망치게 하려고 그래요? 명자는 지배인에게 화를 냈지만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카드 승인이 되지 않아서. 도연은 지갑에서 다른 카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색 카드, 은색 카드, 회사 법인카드 여러 장을 차례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삑, 삑, 삑. 경고음이 연속으로 울릴 때마다 파티장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하객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라더니 허세였나? 카드가 다 막혔다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인의 친구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나요. 이미지 완전히 망가져요. 할인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우아한 원장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카드 단말기 앞에서 제시도를 요구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양복 셔츠 깃이 땀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한 번만 더요. 분명히 될 거예요. 시스템 오류일 뿐이에요.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삑, 승인 거절. 삑, 승인 거절. 그 경고음이 울릴 때마다 파티장 안의 대화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연과 지배인 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하객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는 꺼져 있었지만 영상은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죠. 옆 테이블의 다른 사람도 슬그머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지배인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호텔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행사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저희 단말기는 정상입니다. 다른 손님들 결제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배인의 차분한 대답에 명자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더 큰 소리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진짜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이혼하자마자 허세 부리다가 망신당하는 거네. 내가 왜 여기 왔지? 빨리 나가야겠다. 한두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출구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린 뒤였습니다.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대로 결제가 안 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누군가 경찰까지 부른다는데?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할인이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카드를 꺼내 지배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하세요. 전액이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할인아, 내가 금방 해결할게. 잠깐만. 할인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제가 낼 테니까 어서 처리하세요. 지배인이 할인의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딩동 하는 경쾌한 승인음이 들렸습니다. 5천만 원 결제 완료됐습니다. 할인은 영수증을 받아 접으며 도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으세요. 3개월 안으로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할인아, 내 말 좀. 지금 할 말 없어요. 손님들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용히 하세요. 할인은 테이블로 돌아가 친구들과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을 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할인아,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도연이 급하게 따라가다가 실수로 옆 테이블의 장식을 건드렸습니다. 고급 케이터링 테이블이었죠. 그 위에 올려진 와인 병들과 크림 케이크, 소스 접시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와장창
레드와인이 도연의 턱시도에 쏟아졌고 크림이 그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바닥에는 토마토 소스와 각종 음식물이 흩어졌습니다. 웨이터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와인과 음식물로 범벅이 된 그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하객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완전히 망신이네. 돈도 없으면서 무슨 파티를 하겠다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던 중에도 냅킨을 던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서윤이 그년 때문이야. 그년이 우릴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명자에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한 부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기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도연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턱시도는 얼룩투성이,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크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서윤이, 감히. 명자가 화장실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회사로 가야지. 당장 그년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파티장은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건 어질러진 테이블과 호텔 직원들 뿐이었죠. 지배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파손된 물품과 청소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약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네 호텔 때문에 우리가 망신당했다고.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호텔 문제가 아닙니다. CCTV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은 집 서재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내부 결제 시스템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결제 시도 시각, 금액, 장소, 다 기록됐네요. 서윤은 화면을 끄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본사로 오겠죠. 예상대로네요.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보안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본사 보안 강화해 주세요. 외부인 출입 철저히 통제 부탁드립니다. 한밤중 본사 로비에 검은색 리무진이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도연과 명자가 뛰어내렸습니다. 도연의 턱시도에는 아직 레드와인 얼룩이 선명했고 크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명자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화장이 번져 눈밑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로비 당직 데스크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뛰어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고 놀라 일어섰습니다. 손님, 방문증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명자가 데스크를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여기 회장 어머니야. 방문증이 무슨 방문증이야. 당직 직원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청소하던 미화원도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모든 분들이. 도연이 직원의 말을 끊으며 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비켜. 내가 이 회사 대표야. 직원이 비틀거리며 옆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엘리베이터로 직행했습니다. 명자도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 천장에 설치된 CCTV가 그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당직 직원이 급히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보안팀, 로비의 외부인이, 아니, 손님들이 무단으로 올라가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년을 당장 끌어내릴 수 있지. 도연은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자신감 있는 척 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다 해결할게. 어머니는 걱정 마.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5층 회장실 앞.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도연이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야근 중이던 임원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임원은 도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룩투성이 턱시도,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살기 띈 표정. 임원은 이건 좀 하고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연은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을 발로 세게 찼습니다. 쾅!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서윤이 조용히 서류에 결제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 당장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명자도 뒤따라 들어오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감히 우릴 이렇게 만들어? 서윤은 침착하게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팀장님, 회장실에 외부인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조치 부탁드립니다. 외부인? 내가 외부인이야? 도연이 책상으로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표이사 한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여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름은 등기부에 없어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법무팀에 요청하세요. 뭐라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보안요원 3명이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님,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손님? 내가 손님이야? 나 장도연이야. 이 회사 대표라고. 도연이 발악했지만 보안요원은 단호했습니다. 한 요원이 도연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나라고. 도연이 몸부림쳤지만 보안요원의 힘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인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내 심장병 약 어디 있어. 명자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119 부르시겠습니까, 부인? 그 말에 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들통난 것이었죠. 뭐야?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두 분은 이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십니다. 복도에 모여든 직원들이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세운 회사야. 내 거라고. 서윤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을 후계자로 지목하지 않으셨어요. 유원장에도 이사회 결의에도 그 어디에도 당신 이름은 없습니다. 그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명자도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 아들이 대표라고. 당장 풀어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보안팀장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이 건물 출입이 금지됩니다. 다시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서윤은 회장실로 돌아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 주차장에서 도연과 명자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욕설을 퍼부으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로비 CCTV에는 오늘 밤의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언젠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고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복도에 아직 남아있던 임원 2명을 불렀습니다. 잠시 들어오세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 임원이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그들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법적 대표이사는 저 한서윤입니다. 등기부에는 대표이사 한서윤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임원 명단에 도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연 씨는 직책이 없으신 겁니까? 네. 애초에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연과 명자가 다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층 로비에서 돌아선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분명히 조작이라고. 도연이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여기 공증 확인서, 이사회 결의록, 그리고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까지 있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도장과 서명이 정식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명자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 돈으로 회사 키운 거잖아. 우리 돈이라고. 서윤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파일을 집어 명자 앞에 던졌습니다. 어머님의 돈이라고요? 파일이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계장부였습니다. 명자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 한 장 한 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800만 원, 골프장 접대 비용 600만 원, 지인 선물용 명품 시계 1200만 원,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내역입니다.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에는 날짜, 장소, 금액이 모두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회사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버님과 함께 지켜온 돈입니다. 당신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고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일이고 나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서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연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1,500만 원, 주식 투자 손실 3천만 원, 지인 빚 대신 갚아준 돈 2천만 원. 계속 말씀드릴까요? 도연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식 문서 봉투에 든 종이였습니다. 장도연 씨, 이제 이 해고 통지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해고? 무슨 해고야? 나는 해고당할 직책도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명확히 하는 겁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이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서윤은 또 다른 봉투를 꺼내 도연의 양복 주머니에 꽂아주었습니다. 사택 퇴거 명령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택 지원 중단 및 퇴거 명령입니다.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 집은 우리가 꾸몄어. 내가 가구도 다 들였다고.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비밀번호가 변경됩니다. 그 전에 개인 물품을 챙겨가세요. 회사 자산은 손대지 마시고요. 이게 말이 돼? 명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할인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파티장에서 입었던 드레스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할인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창백한 얼굴의 도연과 명자, 그리고 차분하게 서 있는 서윤. 이게 전부 사기였네요. 할인이 도연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됐어요. 저는 사기꾼이랑 같이 있을 생각 없어요. 오늘 제가 낸 5천만 원 3일 안에 제 계좌로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할인은 더 이상 도연을 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도연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할인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제 남이에요. 회장실 밖 복도에는 직원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굴욕적인 모습, 명자의 울부짖음, 그리고 할인의 차가운 배신까지. 보안 요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다시는 이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도연과 명자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우리가 변호사 선임할 거야. 다 서윤이 그년 때문이야. 기억해. 이게 끝이 아니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회장실로 돌아가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일 거예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서윤은 다음 수순을 생각했습니다. 도연과 명자는 분명 반격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것들로요. 다음 날 아침 도연과 명자는 강남의 유명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명자가 변호사 앞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당한 상속인이에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조종해서 유언을 바꿨다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 전 권한 남용으로 프레임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 증인도 있고 증거도 만들 수 있어요. 도연의 눈빛이 험악하게 빛났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슈한방의 운영자와 통화 중이었죠. 그래요, 작가님. 제가 좋은 소재 하나 제보할게요. 조회수 대박 날 거예요. 어떤 내용인데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감금하고 유언장 조작하고 시어머니한테 폭행까지 했어요. 증거 사진도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작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요? 그럼 제목은 충격. 재벌 며느리의 민낯으로 하면 되겠네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그런데요. 제 얼굴에 멍 좀 포토샵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야 더 실감 나잖아요. 아,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돈은 걱정 마세요. 넉넉히 드릴게요. 그냥 해주세요.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틀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며느리의 충격적인 과거. 친정이 가난하면 저렇게 된다는 증거.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 그 실체는? 댓글창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조직적으로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회사 경영한다고? 말이 돼? 불매운동 해야 합니다. 그 회사 제품 절대 안 사요. 경찰은 뭐해? 당장 조사해야지. 본사 앞에는 사흘째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현수막에는 한서윤 대표 퇴진하라, 진실을 밝혀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가 본사 건물을 향해 계란을 던졌습니다. 계란이 유리창에 부딪혀 터지며 노른자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일하다 쫓겨났어요. 책임져요.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지만 시위대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뒷문으로 들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가맹점주 협의회에서도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협의회 대표가 본사로 찾아와 서윤을 만나려 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우리 매출이 30%나 떨어졌어요. 한 점주는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망해요.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서윤은 회장실에서 홀로 그 모든 항의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곧 해명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부 임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한 임원이 복도에서 다른 임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대표님 리더십이 너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하지만 우리도 생각해 봐야지. 이사회에서 사퇴 압박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서윤은 그런 뒷말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팩트만 정리해서 준비하세요. 하지만 밤늦게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위대의 현수막, 인터넷에 올라온 악플들, 그리고 떠나가는 가맹점주들. 내가 이겨도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시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빈집뿐이었고 여기라도 있어야 마음이 덜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지훈이었습니다. 36에 그는 법무팀 이사로 시아버지 생전부터 서윤을 도와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10분 후 지훈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컵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버티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도 사람이에요. 전 괜찮아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요. 대표님, 회장님께서 남기신 안전장치. 지금 쓰셔야 할 때입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전장치요? 네. 회장님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윤 씨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때 알려주라고요.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뭔가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걸요. 지훈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혼자 이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장님도 당신을 믿고 이걸 남기셨어요.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꾹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람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로 이깁니다. 일어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게 뭔가요? 회장실 금고 안에 있습니다. 암호는 대표님 생일이에요. 서윤은 회장실 안쪽 벽에 걸린 그림을 치웠습니다. 그 뒤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 문에는 전자비밀번호 키패드가 달려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0924 삐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정말 억울할 때만 이걸 열어라.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조용히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걸 열어도 될까요? 서윤은 화면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USB가 인식되고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회장님 기일입니다. 서윤이 날짜를 입력하자 폴더가 열렸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실 CCTV 2024년 1월, 변호사 통화 녹취, 약물 은닉 정황 기록. 이게 다 뭐예요? 회장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몰래 설치하신 CCTV 영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화를 녹음하신 거예요. 서윤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병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상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환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빨리 죽어야 내 인생 산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명자가 병실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연이 병실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시아버지의 베개 밑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현금 봉투를 빼냈습니다. 이것도 내 거야. 어차피 다 내 거 될 건데. 도연이 속삭이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서윤은 화면을 보다가 결국 책상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남기신 겁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재산은 서윤에게 물려줍니다. 명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제 정신은 온전합니다. 회장님, 확실하십니까? 아드님은, 제 아들은 이미 기회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스스로 버렸어요. 서윤이가 제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녹취를 들으며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그쪽에서 주장하는 유언 조작은 완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의사 능력이 또렷하게 증명되니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가짜뉴스 제작 라인이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명자와 유튜버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얼굴에 멍을 포토샵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건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돈 더 줄게요. 그냥 해요. 불쌍하게 편집해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잖아요. 알겠습니다. 조회수는 확실히 나올 것 같네요. 지훈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무고죄입니다. 이걸로 뒤집을 수 있어요. 서윤은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라이브 방송을 하세요. 증거를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로 공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해요. 라이브요? 네. 감정 호소는 하지 마세요. 그냥 증거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면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팩트만 보여줄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서윤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법무팀과 홍보팀 전 직원, 지금 당장 회장실로 모이세요. 긴급입니다. 새벽 3시였지만 직원들이 하나둘 회장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요. 대표님,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윤은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오늘 밤 9시 제가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힐 거예요. 직원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죠. 같은 시각 도심의 허름한 모텔에서 도연과 명자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벌써 여론이 완전히 넘어왔다고. 명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서윤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방송국 인터뷰도 잡혔어. 이제 서윤이 그녀는 끝이야. 도연도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끝은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9시 서윤은 회장실에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지훈이 옆에서 노트북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접속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1000명, 5000명,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채팅창에는 악플이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나왔네. 시어머니 때린 년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연기 잘하겠다. 서윤은 화면 속 악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직접 판단해 주세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CCTV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병상에 누워 계신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환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빨리 죽어야 내 인생 산다. 명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채팅창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진짜 저렇게 말했어? 다음 장면에서는 도연이 시아버지의 베개 밑에서 현금과 통장을 꺼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내 거야. 어차피 다 내 거 될 건데. 도연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팅창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헐, 이건 뭐야? 잠깐,
우리가 잘못 알았나? 증거가 확실한데? 서윤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변호사와 나누신 통화 녹취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회장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재산은 서윤에게 물려줍니다. 명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제 정신은 온전합니다. 회장님, 확실하십니까? 네. 서윤이가 제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제 아들은 자격을 스스로 버렸어요. 채팅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언 조작이 아니었네. 회장님 의식이 완전히 또렷하신데 우리가 속은 거야? 서윤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제 시어머니께서 유튜버에게 가짜 증거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신 통화 내용입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얼굴에 멍 좀 포토샵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불쌍하게 편집해줘요. 사람들이 믿게요. 그건 좀 법적으로 돈 더 줄게요. 그냥 해요.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미친. 가짜였어? 우리가 완전히 이용당한 거잖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 신고해야 됩니다. 악플은 사과 댓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접속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오신 회사를 정직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채팅창에는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유튜브 채널 이슈한 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구독자들이 대량으로 구독 취소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가 실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황급히 영상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익 창출 기능도 중단됐습니다. 모텔에서 방송을 보던 도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대체... 명자가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어디서 구했어? 꺼. 당장 꺼. 명자가 텔레비전을 향해 리모컨을 던졌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끝났어. 도연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본사업 시위대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가 현수막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용당한 거였어.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며 어떤 이는 부끄러워하며 회장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종료한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지훈의 품에 무너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법적 처벌이 남았어요. 서윤은 지훈의 어깨에 기댄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피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위대가 해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의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모텔 문이 거칠게 두들겨졌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도연이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장도연, 문명자 씨, 명예훼손과 무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명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경찰은 담담하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모텔 복도에 서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억울해요.
우리가 피해자라고요. 명자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텔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연 씨, 가짜 증거를 만드신 게 사실입니까? 시아버지 병실에서 돈을 가져간 게 사실인가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명자는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점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점주 대표가 서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모르고 대표님을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점주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피해자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다시 힘내서 장사하겠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전 직원을 모아놓고 새로운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정직한 원가와 상생의 가치로 운영하겠습니다. 가맹점주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낡은 점퍼를 입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물을 맞으며 그는 도연이었습니다. 1년 전에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라한 옷,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지쳐 보이는 얼굴. 도연은 벽에 붙은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 일당 8만 원, 식사 제공. 식사라도 먹을 수 있으면. 그는 광고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곳은 서윤이 새롭게 오픈한 프리미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연은 화려한 레스토랑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웨이터들은 우아하게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예약하셨나요? 아, 저는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주방 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매니저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초라한 모습.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은 본사 인사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발이요.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할게요.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도연이 애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과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서윤은 우아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우산을 접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서 그 모습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법원 계단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은 그를 보았습니다. 잠깐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평온해졌습니다. 서윤은 매니저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위생은 저희 레스토랑의 기본입니다. 예약 없이 들어오신 분은 정중히 모셔드리세요. 밖으로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아, 나야. 제발 한 번만. 보안 요원이 다가와 도연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손님, 나가셔야죠. 다른 손님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끌려나가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빗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서윤에게 했던 말들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서윤은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빗속에 앉아있는 도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윤은 지훈과 함께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이 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제발. 서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랐고 지훈도 뒤따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은 블라인드 끈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블라인드가 내려갔습니다. 과거는 끝이에요. 이제 앞만 보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복수의 감정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리무진이 출발했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년 전 그가 서윤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차창 너머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지켜주신 회사, 그녀가 정직하게 지켜낸 가치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리무진은 빗속을 달렸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요.